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 자율주행 시대, 로봇 시대가 언제 올지 궁금하시죠? 맨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시대가 온다 하는데 솔직히 아직 주변에서 로봇도 안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차도 안 돌아다녀서 체감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왜인 줄 다들 아시나요? 그 이유는 막무가내로 자율주행을 풀어버리고 로봇을 풀어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나씩 규제를 풀어가면서 사회에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큰맘 먹고 로봇과 관련해서 규제를 좀 많이 풀려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부터 거리와 공원과 주차장에서 로봇을 만나게 될 거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식과 연관된 얘기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주력으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로봇의 숫자가 늘어나고 고성능화 되려면 아무래도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테고,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수익을 더 많이 낼 겁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사를 쭉 훑어보면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한번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부가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실내외 배달 로봇을 활성화시키고 재활과 돌봄 로봇도 등장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 규모는 5조 8천억 원인데 앞으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6배 정도 이상 커질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배달 로봇이 승강기를 타고 집 앞에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주차장에서는 주차 로봇이 시간에 맞춰서 출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에 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 산업과 규제 혁신 현장 대회를 열고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봇 산업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인 만큼 낡은 규제와 불명확한 규제로 성장이 저해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에서 단계별 규제 혁신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는 산업, 상업, 의료, 공공 등 4개 활용 분야에서 로봇 관련 규제 이슈 22건을 발굴하여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업 서비스 분야에선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외 배달 로봇은 중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공원 내 통행이 일부 제한돼 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다 보니 보도나 횡단보도 역시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내 이송 로봇도 승강기 탑승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 로봇의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실내 이송 로봇이 승강기를 탑승할 수 있게 안전 기준도 마련할 것입니다.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로봇은 자전거 도로 등에서 주행할 수 있게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실내 방역이나 순찰 서비스 시장도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주차 로봇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동형 전기차 충전 로봇도 활용할 수 있게 운행 규정과 관련 기준도 만들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에선 재활과 돌봄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제조 서비스 현장에서 협동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합니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협동 로봇은 그간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 복잡한 안전 인증 규제를 적용받아 도입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자체적으로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 해석할 방침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재는 건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력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을 투입하고 싶어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또한 무인 지게차 등 원격 제어 건설 로봇은 사람 중심으로 등록 및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존 규정으로는 장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증 특례 등과 연계하여 안전과 성능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외에 로봇 관련 사고에 대비한 로봇 전용 보험을 도입하는 걸 추진하고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로봇 활용 확대에 대응한 윤리 현장 마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성 검증을 하고 데이터 및 통신망을 활용하며 활용 기반 구축 등 공통 영역에서 11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하여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로봇 시장은 제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로봇 기업 2,500개 가운데 중소기업이 96%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로봇 시장 규모가 2018년 5조 8천억 원에서 2025년 20조 원으로 늘고 매출 1천억 원 이상 로봇 전문 기업도 6개에서 2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부터 거리와 공원과 주차장에서 로봇을 만나게 될 거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머지않은 2, 3년 후에 우리는 길거리에서 많은 로봇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곧 열립니다. 설레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과 함께 조심스러운 마음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시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잘 준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도 세계 1위를 수성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